저희 사촌이 1급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동차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많이 버럭get에서 나간답니다. 그러면 왜 나가느냐 하니까 매연이 많대요. 그 왜 매연이 왜 많아? 이러니까 확실한 연소가 안 되니까 카본이 많아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러면 처리해? 하고 물어봤더만 수소로 해가지고 클리닝 시키는 장비가 있다. 그걸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돌리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카본이라든지 이런 설레지가 다 빠져나오면 매연이 없어진다라고 하더라고. 그렇다면은 지속적으로 수소를 엔진에다가 공급시키면은 그러면 매연은 점점 없어지겠네. 동맥경화 걸렸을 때 약을 먹고 그걸 녹아내리듯이 그냥 응용해볼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이었습니다. 500ml면 500ml에 생산된 걸 그대로 직분사가 한 거죠. 연료하고 같이 하다 보니 차 자체의 그 내구성에 그다지 좋은 영향은 없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면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이걸 연구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다 힘들어 하더라고. 뭐 때문에 조절을 못 한다는 거. 실린더의 폭발점이 휘발유는 14.7대 1, 디젤은 좀 더 높게, 그 다음에 LPG는 더 많이 높게, 이렇게 폭발점이 각각 다른데 거기에 맞게끔 이거를 조절해서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 없이 그냥 강제 주입식이니까 엄청난 안에 폭발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저한테 이제 많은 정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조절하면 되겠네? 근데 이걸 그냥 조절하면 안 돼. 왜? 자동차는 자체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라는 거는 그 안에는 각각의 이슈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인젝터, 그 다음에 산소, 폭발, 실린더, 그 다음에 디페포, 이쪽에 연관된 매연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센서 측정값만 리딩을 하자. 자동차를 만들어서 출고할 때 원래대로 있는 상수값, 기준값이 있습니다. 그 기준값을 리딩을 먼저 하자. 리딩을 했습니다. 리딩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메인 이슈가 있으니 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또 자기에 대한 하나의 서브 이슈죠. 나도 하나 이슈다라고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을 당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컨트롤 당해야 됩니다. 왜? 그 이상의 그 수치를 변경하는 그런 이슈 매핑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차에 무리를 줍니다. 그러고 나중에 고장이라면은 AS를 못 받습니다. 이슈를 건드리면 그거는 불법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 건들지를 않고 기존 값을 그대로 받아와서 그 기존 값 안에서 비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단은 먼저 수소를 생산해서 10%를 보내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슈가 실린더 폭발이 조금 더 크게 일어나니까 이슈 입장에서는 산소 센서라든지 슬로드 바디를 좀 줄일 겁니다. 아니면은 연료량을 좀 줄이든지 그 평균값을 맞추기 위해서 이슈는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또 20%를 또 보냅니다. 결론 말하면 딥러닝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이어놓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슈가 계속 그걸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있는 국내에는 그게 없습니다. 수소를 생산해서 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수소를 갖고 내가 밥을 많이 줬다가 밥을 적게 줬다가 할 수 있는 기술은 국내에는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연비 좋다 하는데 연비가 좋은 게 아니고 실은 카본이나 이런 매연 물질들이 끼어 있다가 그 빠져나가는 게 차가 오래되면 빠져나가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한두 달 걸릴 거고 나름대로 차를 잘 쓰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한 일주일이나 한 2주나 아니면 한 달 내에는 이 효과가 나오고 또 새 차 같으면 또 바로 또 한 3, 4일 되면 왜 학습을 해야 되니까 학습 기간이 보통 3일에서 5일 걸립니다.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운전자의 또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슈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된 걸 비교를 합니다. 비교했을 때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는 이 운전자는 이렇게 RPM이 얼마고 얼마더라라는 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소를 좀 많이 분산을 시켜줘가지고 원활한 출력을 내게끔 그러니까 항상 기준값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먼저 고려하는 게 안전이었습니다. 그 기계를 부사지도 고칠 수 있는데 사람을 부사지면 못 고치잖아요. 차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문제 생기고 두 개 다 생길 경우는 나는 스톱, 동작을 안 합니다. 아예 동작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동작 멈추는 순간에는 자 이슈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중에서 내가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무조건 스톱입니다. 이쪽에서 만약에 물이 없거나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금 에러가 터졌다 하면은 경보음을 울리고 자체적으로 스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원래의 출고했던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전혀 차에 대한 이슈나 엔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지금 국내는 지금 만들어지고 나오시는 분들의 그 제품도 참 고생했어요. 그분들도 진짜 고생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배터리였습니다. 저는 저전압 2V에서 4V, 8V 안에서 움직이는데 대기하고 있으면 저는 수도합니다. 같이 수도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 움직일 때만 공급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는 이제 이 스위치가 온됩니다. 자동적으로 온되고 배터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도 몇 밀리암페어 따지면 전체 그 소비량은 4W에서 8W 정도밖에 안 합니다. 4W, 8W면은 지금 우리 용한 LED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전원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 방질이 없다. 만약에 차가 전도가 되거나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제일 먼저 얘는 수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엔진하고 이거와는 독립적이다.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차한테는 간섭을 안 준다. 다만 연소에 도움을 주고 매연 부분에 첨가제 역할을 하되 탁월한 효과를 좀 가지고 있다. 차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성됐다라기보다는 현재 이 시점의 차의 수준에서는 그만큼 딱 알맞춤으로 만들었고 기존에 있는 거는 기성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 차의 차마다 프로그램을 짜줘야 됩니다. 이온화 분리된 물을 사용하라는데 그 순수물은 어떤 분자가 없이 깨끗한 물 자체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부동액이나 이런 걸 넣어서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소를 많이 생산할수록 차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소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엔진이 지금 현재 그 버틸 수 있는 내구석이 그렇지는 못하답니다. 수소가 바로 나오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연소시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없어지는 거죠. 저장되는 게 없습니다. 차가 스톱되면 15초 정도는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밀어냅니다. 압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밀어냅니다. 그때는 뭐로 밀어내냐면 산소를 밀어냅니다. 밀어내가지고 산소와 수소가 희석돼가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자동차가 스타트 할 수는 또 어떻게 하느냐. 고유의 엔진이 그냥 휘발유와 산소로서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리딩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동 거는 때의 상태하고 점심 때 열 받고 난 뒤에 시동 거는 상태하고 저녁 때 또 다릅니다. 그때의 이슈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지금 어떤 데이터인지를 먼저 읽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5초 걸립니다. 걸리고 난 뒤에 분석하고 지금은 1을 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많이 했네. 요때는 한 5를 줘야 되겠네. 이렇게 그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전도가 되거나 크게 파손이 된다 하면은 이게 여기는 수소량이 300에서 500ml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수소량입니다. 단 그 안에는 또 물입니다. DC 전원에 미리볼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감전 염려도 없습니다. 그 정제수를 안 쓰면은 돌아갑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소 발생기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현재 수소 업체에서 가장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스택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또 철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강제로 시키는데 그래서 순수물은 안 됩니다. 이 수소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로 연액이 나트륨 그걸 약하지 였습니다. 이러면은 반응이 빠르지. 수소와 물을 분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리하자고 바로 그걸 빼내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녹물이 생깁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안에서 시커멓게 녹물이 막 생겨버립니다. 그 녹물 생기는 그 수소가 깨끗한 수소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분자는 좀 있겠지. 그게 엔진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현재 한 업체분은 그 진실을 말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녹물 제거였다. 녹물이 안 됐다. 흔차든 새차든 이걸 달면은 제일 먼저 느끼시더라고. 다들. 차가 안 뚫려. 그리고 힘이 좋아져서. 그리고 엔진이 조용해졌다. 엔진 소음이 없어졌다. 예, 새 차고 오래된 차고는 새 차가 그래도 좀 반응이 빨리 오지. 왜 뭐 카본이 거의 없잖아요. 6에서 10밖에 안 나오는 제네시스 터보 고속도로 타면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16까지 나오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18.3이 나왔습니다. 8만 원 넣고 서울 갔다가 김포까지 올라갔다가 대전까지 내려오고 김에 오니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8만 원 갖고 왔다 갔다 다 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나오겠나 말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저도 놀랬습니다.